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핵심 테마 5번째 스포츠 교육의 지도 방법론에 대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방법론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2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이 파트는 스포츠 교육학 부분에서 가장 높은 출제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고요. 이 스포츠 교육학에 있어서 거의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우리 지도자로서 꼭 갖춰야 될 그런 교육 모형들이 내용으로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이 교육 모형이라는 건 무엇인가? 교육 모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사가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체육 수업 모형은 처음에 이론적 기초 플러스 그다음 교수 학습의 특징 플러스 체육에서 가르칠 때 작용하는 실행 요구사항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모형은 체육교사가 학생의 학업 성취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유형과 수업 계획 및 운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 교육 모형은 어떠한 구조로 돼 있냐? 첫 번째는 이제 개요가 나와요. 이 개요에서는 각 모형의 이제 주제가 나오거든요. 주제. 지금 앞으로 제가 이제 총 8가지의 교육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교육 모형의 종류가 나와 있죠. 근데 이 각각 모형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주제. 예를 들면 여기 직접 교수 모형 같은 경우는 어떠한 주제? 교사가 수업의 리더다라고 해서 모형마다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각 모형마다 가지고 있는 제가 이 용어 또 나온다 했죠. 자,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이 3가지는 뭐다? 바로 스포츠 교육학의 가치잖아요. 가치. 이 스포츠 교육을 왜 하는지 이 3가지 가치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스포츠 교육을 제공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영역 중 각 모형이 어느 것을 우선시하는가? 어떤 모형은 심동적 영역을 우선시하고 어떤 모형은 인지적 영역을 우선시하고 어떤 영역은 정의적 영역을 우선시하고 다 다릅니다. 모형마다. 그래서 이 학습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게 개요에 있고요. 그 다음 교수 학습의 주도성. 이 주도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교사와 학생 간의 이 상호작용. 이 주도성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교수 학습의 주도성이 있고 이 3번째로는 이제 교사의 전문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3가지가 교육 모형의 구조로 돼 있어요. 개요, 교수 학습 주도성, 교사의 전문성. 근데 지금까지 교사 전문성에 대한 그걸 묻는 문제는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내용은 원래 이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뺐습니다. 그 출제된 적도 없고. 그래서 하지만 교육 모형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3가지로 돼 있다. 개요와 주도성, 교사의 전문성. 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모형은 직접 교수 모형입니다. 네. 자, 직접 교수 모형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교사가 수업의 리더예요. 즉 교사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사는 학생이 연습하는 것을 관찰하고 높은 비율의 긍정적이고 교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이 교사의 관리하에 많이 연습하는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교수 모형은 행동주의 심리학자인 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서 파생된 것이다. 조작적 조건화 이론은 무엇이냐?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학습을 하냐에 대한 이론인데요. 이렇게 교사는 모든 수업 내용, 관리, 학생의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도합니다.
이제 뒷부분에 수업 모양의 프로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그림으로 보여드릴 건데 중요한 건 교사는 모든 수업 내용 관리, 학생의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을 다 관리해요.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사가 모든 걸 다 관리하고 직접 다 가르치는 거. 그럼 학생들에게 높은 비율의 학습 참여 기회와 피드백을 제공한다. 그래서 목적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직접 교수 모형의 핵심은 바로 수업의 6단계예요. 예. 어떻게 돼 있냐? 6단계 첫 번째. 이거는 직접 교수 모형에서 많이 출제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과제 복습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면 바로 오늘 수업을 할 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 어떤 수업을 했는지 학생들한테 이제 모방 혹은 이제 기억으로 그걸 끌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축구 인사이드 패스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나시죠? 라고 이전 수업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한 후 시작하는 것을 전시과제 복습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새로운 과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을 할 내용을 새로운 과제를 이제 전달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학생은 새로운 개념 그리고 수행 방법을 뭐 언어적 혹은 시각적 정보로 얻는다. 언어적은 말 그대로 교사의 이 구두로 말할 수 있고요. 시각은 뭔가 교사가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PPT나 아니면 뭐 칠판이나 아니면 뭐 영상 등등을 사용한다. 이런 건 다 시각적 자료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하고 이 새로운 과제는 학생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춰서 제공되어야 되고요. 일단 초기 과제 연습은 새로운 과제 전달했죠. 그럼 그 초기 과제 연습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제는 곧바로 이 구조화된 연습. 구조화됐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제 체계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무슨 과제가 이렇게 1부터 2, 3, 4 구조적으로 스트럭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예? 즉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1단계 하고 2단계, 3단계, 4단계로 연습이 이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생은 주어진 과제를 능숙하게 수행하기 위해 연습을 시작하는 게 세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 이때는 학생이 모든 학생들의 거의 80%의 성공률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그 연습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 및 교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이제 어떤 교정 사항을 전달하잖아요. 예? 각 과제마다. 그러면 학생은 그 다음 그 과제의 교정을 받았죠. 그럼 다시 또 독자적으로 연습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사가 새로운 과제나 내용을 제시하기 전에 학생 각자의 독립적 과제에서 이때는 또 90% 이상의 성공률을 성취하는 거에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 본시 복습은 교사는 이전의 학습 과제를 반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 학생들에게 새로운 내용은 이전의 내용을 토대로 형성됨을 알려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오늘 수업했던 거를 얼만큼 잘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한 수업이 우리 이전에 한 수업과 연결돼야 되고 또 내일 하는 수업이 오늘 수업을 연결될 수 있는 그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이 심화 포인트 보면 복습의 4가지 주요 기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되시고요. 자, 그 다음 학습 영역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죠. 이 직접 교수 모형의 우선순위, 뭘 먼저 우선시하냐? 예, 심동적 학습을 우선시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체적 발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지식과 능력들, 인지적 학습, 그 다음 이제 정의적 학습. 이런 순위로 직접 교수 모형은 학습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우선순위도 모형별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은 주도성이에요. 상호작용 어떻게 일어나냐. 그리고 제가 각 모형별로 가지고 있는 이 프로파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프로파일 관련돼서는 2020년도 전에는 뭐 한두 문제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은 출제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2024년도에 기출 예상 문제를 보시면 직접 이 표를 딱 보여주고 이 모형의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은 어떤 모양이냐라고 해서 답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학생들은 문제 풀기 어려웠죠. 네, 그래서 이 모형도 꼭 숙지하시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 직접 이 모형에 대한 설명이 이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직접적은 뭐예요? 이게 교사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사 중심. 간접적은 뭐냐? 바로 이제 교사가 개입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학생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호작용은 누구? T하고 L. 제가 이 중간중간 T하고 L을 쓸 거예요. 이건 약자예요. T는 이제 티처고 L은 이제 러너라고 해서 학생. T는 교사. 예, 그래서 TL. 둘이 서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직접 교수 모형에서는 상호작용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없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용, 수업, 운영, 과제, 상호작용 다 직접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사가. 예, 다 교사 중심이죠. 자, 학습 진도 여기 볼게요. B. 교사는 초기 학습 진도를 결정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모든 걸 다 교사가 먼저 초기에 정하니까. 근데 간접적인 상황이 한 번 있어요. B. 언제? 학생 스스로 연습할 때. 즉, 이 학습 진도랑 다 전하고 이제 과제를 전달하잖아요. 학생에게. 이때만 이제 스스로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만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학생은 연습 단계에서 스스로 진도를 결정하는 거. 예. 그래서 이때만 간접적으로 일어나지고 그 다음 과제 전개는 교사는 학습 과정 이동에 대한 시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학생들이 뭐 80% 아니 90% 다 습득한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멈추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그러면서 이 과제를 전개하는 건 누가 또 하냐? 이 교사가 한다. 예, 그래서 직접 교수 모형의 수업 파일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교수 모형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교사가 수업의 리더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부분은 수업의 6단계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이해되시죠? 자, 다음은 이제 개별화 지도. 개별화 지도는 뭔가 딱 느낌이 오죠? 예, 직접 교수와는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뭐예요? 수업 진도는 학습자가 결정해요. 예. 앞서 우리 수업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예? 다 초기 학습 진도 결정은 다 교사가 직접적으로 다 모든 걸 관여하잖아요. 이 단계에서만 빼고. 자, 근데 개별화 지도는 주제가 수업 진도는 학습자가 결정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이 가능한 빨리, 필요한 만큼 천천히.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가능한 빨리, 그다음 필요한 만큼 천천히. 즉, 자, 우리 수업에 만약에 10명이 있다고 봐요. 그럼 우리 10명 다 학습 능력이 동일할까요? 자, 동일할 수도 있죠. 근데 자, 뭐 이렇게 좀 나누자면 웃기지만 상중하로 볼게요. 예. 그러면 자, 상인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 과제를 습득하는 능력이 빠르겠죠. 반면에 중은 중간이고 하는 좀 느리겠죠. 자, 그럼 이 개별화 지도 모형은 똑같아요. 이 앞서 직접 교수 모형처럼 교사가 다 모든 거를 결정합니다. 그 대신 이제 전달해요, 과제를. 그러면 학습 이 속도가 빠른 학생들은 가능한 빨리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과제를 다 전개해서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빨리 수업 진도는 학생이 학습자 결정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학습을 하잖아요. 반면에 느린 학생들은 어때요? 하나 하는데 좀 오래 걸리겠죠. 그 다음 2개 넘어가는데 이 단계를 넘어가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천천히 하라. 나는 빨로. 그러면 그만큼 빨리 해. 반면에 나는 좀 천천히 해야 돼. 학습이라는 걸. 그럼 넌 천천히 해. 그래서 이게 뭐냐? 개별적으로 지도를 한다. 거기에 맞춰서 누가 교사가. 예, 그런 모형이에요. 그래서 학생에게 수업 운영 정보, 과제 제시, 구조, 수행 기준, 오류 이러한 모든 게 포함된 학습 활동 및 평가를 하나 묶음으로 구성된 수업 모듈이라 이걸 모듈이에요. 모듈. 이거를 제공해요. 누구한테? 자, 학생한테, 러너. 그럼 학생은 학습 능력에 따라 자신의 학습 능력에 따라 맞춰서 학습할 수 있고요. 학생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가 되고 교사는 상호작용이 필요한 학생을 더 많이 상호작용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하죠. 자, 그만큼 교사는 학생들한테 위에 직접 교수 모형은 직접 다 관여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시간이 없어. 일일이 본인이 다 가르쳐야 되니까. 반면 개별화 지도 모형은 학생들이 스스로 진도를 결정하고 천천히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스스로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사가 한 명 한 명씩 관여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즉, 이 피드백을 준다는 건 뭐예요? 교사와 이 러너와의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 모형의 목적은 학생에게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제공하고요. 교사는 상호작용이 필요한 학생과 많이 상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자, 학습 능력이 뛰어난 러너 학습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사가 크게 많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겠죠. 반면에 학습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사가 좀 더 많이 해서 그렇게 부족한 학생들한테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네,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의 우선순위는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동적 학습 영역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인지적, 정의적. 자, 위에 보면 개별화지도 모형과 똑같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주도성 프로파일 한번 볼게요. 자, 이 모형을 한번 볼까요? 자, 내용 선정 아까 모든 거 한다고 했죠. 네. 단, 이 수업 운영은 뭐예요? 자, 모듈이 전달됐어. 학생한테. 그럼 학생이 이 수업 운영은 스스로 한다 했죠. 예. 그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상호작용과 간접적. 왜냐하면 상호작용 이 중간에 있는 이유가 간접적으로 하지만 교사는 상호작용이 필요한 학생들한테는 직접 개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피드백을 제공하고. 과제 제시 누가 해요? 교사가 직접 하죠. 자, 참여 형태 어떻게 다 학생이 운영하잖아요. 개별적으로. 예, 자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형의 목적은 자기주도적 학습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교수적 상호작용 많이 일어나죠. 예, 이게 가장 큰 개별 지도 모형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학습 진도, 과제 전개 다 누가 해요? 학생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별화 지도 모형하고 확연히 차이가 거의 이제 반대되는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차이점은 비슷한 점은 이제 내용 선정을 다 교사가 하는 거죠. 과제 제시랑. 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들은 학생이 다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의 우선순위 직접 교수 모형이랑 개별화 지도 모형이랑 다 똑같아요. 예, 그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하고 암기하실 수 있겠죠. 심동적 학습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네, 넘어갈게요. 자, 다음 협동학습 모형. 자, 참 문제 나오기 출제가 높은 비중의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자,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로를 위해. 그다음 서로 함께 배우기예요.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모형은 이 전 세계 교육계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수업 모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학 부분에서.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교과목에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즉 서로를 위해 서로 함께 배우는 거예요. 즉 책임감이 있는 팀원이 되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수업 모형이다. 예. 즉 무슨 얘기냐 쉽게 설명이 되면 자, 교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잠깐 뒷부분을 먼저 가면 먼저 내용을 다 선정하고 수업 운영을 다 결정합니다. 어떻게 할지. 그러면 이제 그거를 누구한테? 학생들한테 전달하겠죠. 여기 이제 학생들이 있겠죠. 러너들이 이렇게 전달하면 러너들이 이제 팀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또 팀 안에서 각각의 또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그 역할을 또 팀원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예, 각각 그 역할 안에서 갖고 있는 또 학습에 또 다른 이제 부여된 과제가 있어요. 책임감을 갖게 되고 그다음 내가 어떻게 해서 내 다른 동료들한테 또 그걸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야 돼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 서로 함께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학습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학습 참여 기회를 이제 보장하고요. 중요하죠. 그리고 교사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으로 수업이 운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활발히 상호작용하며 협동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냐? 배우기 위해서 협동을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제. 네. 배우기 위해서 협동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네, 서로 협동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걸 배우기 위해서 서로 협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이 협동학습 모형의 이제 개념 이 세 가지는 또 알고 계셔야 되고요. 팀 보상,
개인의 책무성, 예, 그리고 학습 성공에 대한 평등한 기회 제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팀 보상이란 무엇인가? 자, 교사가 제시한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먼저 내용 선정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각각 이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팀마다 어떤 과제를 제시해 줄 거 아니에요. 티처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팀별로 이제 그걸 뭉쳐서 서로 도우면서 배우잖아요. 그럼 성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물이. 그럼 그거에 맞춰서 팀별로 이제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점수를 주던가 아니 상점을 주던가. 그러면 자, 이렇게 팀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안에서 개인이 아까 뭐가 있다고 했죠? 각각 맡은 과제에 대한 또 책임이 있다고 했죠. 개인의 책무성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팀원이 높은 수행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팀 점수 또는 평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팀원들의 이 수행이. 그래서 이 과제 수행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즉 책임감이 전달된다. 그리고 학습 성공에 대한 평등한 기회 제공. 그래서 이제 뒷부분 보면은 뭐 교수 전략이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학생 팀 성취 배분이라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 전략 중에 하나가 자, 모든 팀에서 팀 나온 점수를 보면은 그 팀에는 꼭 또 아웃사이더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고 또 학습 능력이 우수한 학생이 있고 혹은 학습 능력이 떨어진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평등하게 만약 이 안에서 만약에 과제를 수행하는데 이 팀 스스로 안에서 팀 안에서도 1등, 2등, 3등, 4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점수를 다 취합해서 결과가 나오지만 또 다른 팀에서도 1등, 2등, 3등, 4등이 있죠. 결과가 나오고 1등, 2등, 3등, 4등 결과 나오잖아요. 그럼 이 최종적인 거를 결과물을 가지고 팀 보상도 해주고 개인의 안에 책임감을 가지고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이 평등한 기회 제공이라는 건 각각 팀마다 자, 1등은 1등끼리, 자, 2등은 2등끼리, 예? 3등은 3등끼리 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한 레벨에 있는 학생들끼리 또 비교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균등하게 평등하게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 1등하고 4등하고 평가하면 당연히 1등이 높잖아요. 그게 아니고 각 팀에 있는 같은 순위에 있는 학생들끼리 또 모여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성공에 대한 평등한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쉽죠? 네, 정말 쉬운가요? 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지도 목표와 기본 요소. 자, 팀원 간의 긍정적인,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그리고 1대1의 발전적 상호작용도 일어나고, 책무성, 책임감, 그다음 대인관계, 소집된 인간관계, 팀 반성. 팀 반성이라는 건 뭘까요? 자, 이렇게 해서 팀 점수가 나왔죠. 그러면 점수를 통해서 이제 팀별로 또 순위가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서로 팀들이 우리 이런 게 좀 부족했구나라고 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다시 또 보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예, 이런 게 이제 기본 요소로 작용돼 있다. 하지만 주 핵심은 협동 학습 모형이기 때문에 바로 상호작용이에요. 동료들과의 우리 학습자들끼리의 상호작용. 그걸 통해서 개인의 책무감, 책임감을 갖게 되고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쌓는 그런 기술을 얻게 되는 거고요. 자, 거기에는 이제 교수 전략이 있어요. 어떠한 전략이 있냐, 이 부분도 종종 출제가 많이 됐거든요. 네. 자, 먼저 보시면, 자, 학생 팀 성취 배분은, 자, 말 그대로 아까 쉽게 설명해 드리면, 팀이 있어요. 1, 2, 3. 그러면 여기 팀별로, 이제 최종 점수로 나온 거, 과제를 주면 최종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이제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이 팀이 2번 팀이 잘했다, 그럼 얘가 1등. 그 다음 팀이 잘했다. 1번 팀이 잘했다. 그럼 얘가 2등. 그 다음 3등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학생 팀 성취를 배분하는 거죠. 단 그게 있어요. 1차 과제를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결과물이 나오죠. 네. 그 다음 연습할 시간이 또 줘요. 그 다음 다시 또 평가를 했을 때 이 1차 점수보다 2차 평가는 더 높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팀 협동심을 강조하고 모든 팀원의 점수 상승에 중점을 두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향상도에 따라서 얼만큼 이 1차하고 2차하고의 얼만큼의 향상이 됐는지에 따라서 팀 점수가 부여됩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팀 게임 토너먼트는 무엇이냐?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팀별로 예? 구성원이 만약에 3명이다. 그러면 그 구성원 안에서도 자 1등, 2등, 3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1등, 2등, 3등 있고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그러면 자 1차 평가 후에 각 팀에서 1등, 2등, 3등 이게 순위가 나오잖아요. 그럼 2차 연습 후에는 자 뭐냐? 이 같은 등수, 예? 같은 등수의 학생들끼리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좀 공평하겠죠. 그래서 2차 연습 후에 1차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등수끼리 점수를 비교하고요. 게임이 끝난 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이 이제 승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차에서 각 팀에서 우선은 팀별로 시험을 보고요. 그럼 각 팀에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팀별로 또 순위가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나눈 순위에서 각 팀의 동일한 순서 팀별로 나온 학생들끼리 모여서 또 평가를 합니다. 그 마지막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핵심은 같은 등수끼리 점수를 비교, 그리고 운동 기능이 낮은 학생들도 자기 팀을 위해 공헌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을 부여하는 게 바로 뭐냐? 이 TGT, 팀 게임 토너먼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팀 보조는 뭐냐? 자, 협동학습 플러스 이제 개별학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뭐라고요? 협동학습 플러스 이제 개별학습. 이게 이 모양의 이 팀 보조 수업의 이제 핵심이고요. 팀 보조 수업은 자, 교사는 학생에게 수행 기준과 학습 과제가 제시된 목록을 제공하고요. 그래서 이때 자, 이 기술이 뭐냐? 이 목록에는 학생이 학습해야 할 기술과 지식 영역, 뭐 쉬운 단계에서 어려운 단계에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각 팀은 개별 또는 다른 팀의 도움을 받아 해당 과제를 연습하고 학생이 수행 기준에 따라 과제를 완수하면 다른 팀원이 과제 수행 여부를 체크하고 학생은 다음 과제를 가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해서 과제를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팀이 와서 그 과제를 어떻게 수행 여부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개별 학습이 되지만 처음에 이게 협동학습 플러스 개별 학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개별적인 학습이 되지만 나중에 다른 팀이 와서 그거에 대해서 시행 여부를 체크하고 평가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협동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 과제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팀 성적은 각 팀이 수행한 과제 수를 점수로 환산 또는 개인별로 시험을 본 후에 개인 점수를 합산해서 계산을 한다. 이게 팀 보조 수업이고요. 그러니까 즉 핵심은 다른 팀이 와서 그거에 대해서 뭐냐 수행 여부를 체크해 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학습 플러스 개별학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 이제 직소와 집단 연구인데요. 자, 직소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직소 1은 뭐냐? 자, 이렇게 세 그룹이 있어요. 그럼 1, 2, 3이라고 할게요. 1, 2, 3. 자, 여기 1은, 이쪽 1은 다 수행하는 과제가 동일해요. 네. 그리고 2도 2번 학생들끼리 다 똑같고요. 3번은 3번 학생끼리 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1번은 축구의 인사이드 패스, 축구의 이건 아웃사이드 패스, 이건 숏 패스 등등 다 수행 과제가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 이 각 팀별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1번끼리 1번만 모이는 거예요. 그 1번은 동일 과제잖아요. 그렇죠? 동일 과제. 그러면 이 세 명이 모여서 전문가 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 축구의 인사이드 패스를 잘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해요. 예? 또 2번은 2번들끼리 모이고 3번은 3번들끼리 모였다가 다 토론을 하고 나서 다시 또 본인의 집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돌아가서 뭐 하냐? 이 1번이 돌아와서 2, 3번에게 이 축구 인사이드 패스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2, 3번은 1번을 통해서 학습을 하겠죠.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와서 2번의 자기의 과제에 대해서 1번하고 3번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3번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1번하고 2번한테 본인이 학습한 이 전문가 3번들끼리 모여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나온 결과물을 이제 본인의 팀원의 1, 2번한테 알려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럼 이 한 그룹은 1, 2, 3번 있죠. 각각 다른 과제를 수행했지만 뭐냐? 다 모든 과제를 다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를.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라는 건 뭐야? 아까 제가 같은 번호들끼리 같은 과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끼리 모인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죠. A팀 학생 1은 체스트 패스, 2는 오버헤드 패스, 3은 게임 방법 및 규칙. 그럼 돌아와서 전문가 집단 이게 다 모여요. A팀, B팀, C팀에서 이 체스트 패스에 대해서 그 전문가 집단이 다시 돌아와서 그 배운 것을 동료 교수의 방식으로 팀원에게 알려줍니다. 네. 동료 교수라는 거는 뭐냐? 이렇게 전문가 집단으로 돌아왔을 때 그 학생이 만약 학생 1이 나머지 2, 3한테 이제 전달하는 거죠. 체스트 패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때 가르칠 때 이 사람은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직접 이 교사가 아니고 뭐냐? 바로 튜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알려주고 또 바뀌었어. 2번이 이제 알려주면 이때 2번은 이제 2번이 교사 역할을 하는 거고 3번일 때는 또 3번이 교사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게 이게 직소 1이고요. 예, 쉽게 이해되시죠? 직소 2는 뭐예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별로 발전이 없어. 그냥 기술만 알려주고 끝이야. 그랬더니 직소 2하고 직소 3의 차이점은 이 앞에서 뭐예요? 학생 팀 성취 배분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왜 학생 팀 성취 배분은 뭐예요? 학생들끼리 모여서 나온 점수를 가지고 자 1차, 2차 취합을 해서 나온 그 발전보다 얼마큼 발전한 1차 평가하고 2차 평가에서 나타난 이 발전, 얼마큼 발전하는 이 갭을 비교해가지고 점수를 부여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학생팀 성취 배분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하려 하겠죠. 점수가 부여되니까. 그래서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학생팀 성취 배분. 자, 그럼 직소 3는 뭐냐? 이 직소 2에서 평가를 대비해서 학습 정리 시간을 따로 부여함. 즉 학생팀 성취 배분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1차 하고 그냥 연습하고 2차 시험, 2차 연습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2차 시험이 1차 시험보다 높아야 된다. 얼만큼 점수가 상승하는 거에 중점을 둔다 했잖아요. 근데 이 3은 이 직소 2에서는 바로 평가했다면 직소 3에서는 바로 평가하지 않고 일정 기간 배운 것을 정리해서 시간을 더 갖게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많다 보면 뭐예요?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그 정리하고 연습할 시간이 많겠죠. 더 많은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후 다시 소집을 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향상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직소 1은 그냥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다시 또 이렇게 전달하는 거고 직소 2하고 3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점수를 주는 거고 근데 직소 3은 직소 2보다 좀 더 시간을 더 줘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을 더 주는 거죠. 예. 그게 이 직소입니다. 네, 그래서 직소에 대한 부분이 좀 종종 시험에 나왔습니다. 문제 내기도 좋고. 그다음 집단 연구는 말 그대로 이 집단이 모여서 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자, 학습의 우선 영역. 이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자, 주어진 과제가 인지적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는 뭐냐? 바로 정의적, 인지적 학습이 중점이고요. 그다음 주어진 과제가 심동적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럴 경우는 정의적, 심동적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자, 정의적은 항상 있어요. 예. 왜? 뭘 강조하니까 이거는 바로 협동. 그리고 협동은 지금 뭐냐? 상호작용. 그래서 이거는 뭘 중요시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정의적 영역을 해당하는 거죠. 자, 프로파일 한번 볼게요. 자, 내용 선정은 이제 교사가 해요, 직접. 그리고 수업 운영도 하고. 단 수업 운영에 있어서 이제 A, B로 나눠지죠. 자, 수업 운영은 교사가 진행하지만 언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돼요? 학생들끼리 모여서 수업을 운영할 때는 본인들이 스스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간접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자, A 볼게요. 팀이 과제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교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근데 팀이 이제 과제에 들어가서 운영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냐? 팀이 전적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과제 제시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여기서 보면 교사의 과제 제시 없이라고 나왔는데, 네. 그게 뭐냐? 자, 협동학습 모형에서 교사의 과제 제시 없이라는 의미는 과제가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과제를 전달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준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기본 규칙만 설정해 주는 거예요, 교사가. 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교사의 과제 제시가 없이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가 과제를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즉 간접적으로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 규칙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참여 형태, 자, 학생 주도형 참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네. 맞죠? 이 상호작용이라는 건 언제예요? 네. 이때는 교사와 학습자잖아요. 그렇죠? 언제? 바로 점수를 부여하고 어떤 이제 피드백을 줄 때, 평가할 때 이때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이 이렇게 일어나죠. 학습 진도, 과제 전개 이때는 직접적으로 교사가 진행이 돼요. 하지만 간접적으로도 또 진행이 되겠죠. 네, 이게 협동학습 모형의 프로파일이다. 네, 한 번씩 꼭 눈에 익히셔야 되고요. 다음은 스포츠 교육 모형입니다. 자, 주제는 자, 유능하고 박식하고 자, 열정적인 스포츠인으로 성장하는 게 주제입니다. 자, 본 모형은 학교 상황에서 학생에게 실질적이고 교육적으로 풍부한 스포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모형인데요. 즉, 학생에게 스포츠에 대한 안목을 갖춘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리그의 조직으로부터 파생되고 이 스포츠 리그를 통해 학생들이 각각의 역할을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즉, 이 리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유능한 학생이 될 수 있는 거고, 박식한 학생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열정적인 학생으로 이제 성장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리그의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 경험을 통해서 스포츠 속에 내재된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배움으로써 긍정적이고 교육적인 체험을 습득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본 모형의 목적을 볼게요. 자, 세 가지. 유능한 스포츠인, 박식한 스포츠인, 열정적인 스포츠인. 자, 2024년도에도 나왔었죠. 기출문제. 이 스포츠 교육 모형의 핵심 키워드 3개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유능한 스포츠는 뭐냐? 충분한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 난이도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실행하고, 그다음 경기 지식이 풍부한 스포츠 참여자를 얘기하고, 박식한 건 규칙과 의례 정통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수행을 잘 해서 참여하는 안목이 있는 소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식한 스포츠인은. 자, 열정적인 스포츠인은 뭐냐? 자, 다양한 스포츠 문화를 보존, 증진할 수 있도록 행동하고 참여할 수 있고요. 스포츠 집단의 일원으로서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을 열정적인 스포츠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읽어보시면. 자, 그다음 스포츠 교육 모형 6가지 요소.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비중이 높습니다. 자, 시즌, 팀 소속, 공식 경기, 그다음 그 아래 보면 결승전, 행사, 기록 보존, 축제화인데 이게 뭐냐? 스포츠 교육 모형이 어떻게 구성되냐? 즉 이 6가지 요소에 의해서 운영된다,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시즌은 뭐예요? 자, 이 스포츠 교육 모형은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스포츠 리그, 즉 이 시즌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체육 수업보다 이 시즌이라는 개념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즌 전, 시즌 정규 시간, 시즌 중, 다음 시즌 후 그러면서 이 장시간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리그라는 거는. 그래서 연습 기간, 시즌 전 기간, 정규 시즌, 최종 경기 등등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팀 소속은 뭘까요? 자, 학생은 개별적으로 활동이 아니고 자, 팀에 소속돼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A팀, B팀, C팀, 팀 소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된다. 즉 팀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자, 공동의 목표는 뭐예요? 자, 우승이잖아요, 승리. 예. 그리고 이 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성공의 실패를 함께 경험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바로 정기적 사회적 발달 목표를 성취하게 되는 거죠. 자, 공식 경기는 뭐예요? 자, 이 시즌을 하다 보면 뭐 연습 경기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기록에 들어가는 뭐 경기도 있겠죠. 공식 경기. 예. 즉 뭐냐? 경기의 공정성을 위해 게임의 규칙 수정, 뭐 공식 경기에 대한 장단기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더 지속적으로 경기를 연습하고 이제 준비할 수 있고요. 조직 이 팀의 운영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다음 결승전 행사는 뭐예요? 이 스포츠 교육 모형은 자, 리그로 운영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마무리는 어떻게 돼요? 예? 결승전이 있겠죠. 그렇죠? 그 안에서 단지 이제 학생은 뭐 관중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적절한 역할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참여하게 되는데, 자, 결승전은 자, 축제 같은 분위기로 모든 학생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서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기록 보존은 각각 경기를 하게 되죠. 그럼 뭐죠? 뭐가 남아요? 기록이 남겠죠. 그래서 그 기록을 보존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러한 기록이 나중에 뭘 사용되냐? 학생의 학습을 평가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고, 본인 팀뿐만 아니라 상대 팀의 전력도 분석할 수 있는데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축제하는 본 리그는 어떤 식으로 축제처럼 운영이 된다. 축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즌과 이 경기는 모든 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게 스포츠 교육 모형의 6가지 요소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학습 영역 우선순위 좀 많아요. 그런 이유가 우리가 한 팀이라는 게 있잖아요. 팀. 그럼 팀 안에는 다양한 역할이 있잖아요. 뭐 이 조직적 의사결정하는 거. 네, 만약에 뭐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행정가. 팀을 관리하는 행정가. 그럼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그다음 선수로도 활동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학생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에서. 그리고 이 역할마다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어떤 건 인지적이고 심동적이고 정의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1순위로 스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선수로도 하고 나 코치로도 뜨고 활동하고요. 그다음 뭐 심판, 기록, 트레이너. 이 트레이너라는 거는 뭐 선수를 가르치는 트레이너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팀원으로서 선수로서의 경기 수행을 할 때는 직접 경기 수행할 때, 그다음 코치로서의 경기를 진행할 때 등등 이 우선순위가 다 다릅니다. 예, 한 번씩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뭐 대표적으로 선수로서 내가 경기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심동적 영역이잖아요. 신체적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코치야. 코치는 뭐예요? 지식이 풍부해야 되잖아요. 가르칠 때. 인지적 영역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거. 예. 그리고 조직적 의사결정할 때도 뭐 인지적, 선수로서 심동적, 맞잖아요. 코치, 인지적. 그다음 심판, 기록자, 트레이너 할 때도 당연히 인지적이잖아요. 그렇죠? 팀원으로서 임무를 할 때는 뭐예요? 뭔가 팀원으로서 협동심, 단결. 그때만은 이제 정의적이 1순위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주도성 한번 볼게요. 좀 복잡하죠. 자, 내용 선정은 교사가 하지만, 자, 교사가 이제 전달해요, 학생들한테. 그럼 학생들이 이제 학생과 이제 교사가 서로 협의하에 리그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결정을 할 때는, 이때는 뭐냐? 바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운영에 대한 이제 결정권은 교사가 하지만 그거를 전개했어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간접적으로 학생들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수업 운영은. 그래서 교사는 시즌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제시한 초기 수업 운영에는 결정을 해요. 예. 하지만 이 결정이 수립되고 나서는 학생들에게 전달되죠. 그 다음부터는 학생이 거의 모든 통제를 스스로 하고 시즌 동안 매일 수업 관리 과제를 계획하고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시즌 전에 교사가 이렇게 우리의 이 모든 시즌은 이런 식으로 운영될 거야. 그래서 수업 운영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다음 학생들한테 주면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다 팀의 운영에 관련된 걸 다 결정하는 거, 운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 과제 제시 볼게요. 처음에 교사가 제공하고 그 다음은 간접적으로 학생들이 운영이 되고요. 참여 형태는 거의 이 참여 직접적으로 리그가 시작이 되면 그때는 이제 교사가 참여 안 해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예? 상호작용은 언제? 이제 직접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고 간접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고. 자, 참여 형태와 자, 학습 진도와 과제 전개는 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해서 운영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번씩 쭉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동료 교수 모형이에요. 자, 동료 교수 모형. 자, 뭐냐? 나는 너를 가르치고 너는 나를 가르친다. 자, 우선 그 전에 동료 교수 모형의 주요 용어가 있는데 세 가지만 우선 보시면 돼요. 중점적으로. 자, 개인 교사, 학습자, 그다음 학생. 예. 자, 여기서 보면 자, 죄송해요. 이 학생이 아니고 자, 두 가지만 먼저 보세요. 자, 이렇게 세 명이 있다. 자, 쉽게 동료 교수 모형에 대해서 압축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T예요. 그러니까 티처, 선생님, 교사. 예. 그다음 이거는 뭐냐? 또 다른 T예요. 근데 이 T는 이제 튜터, 개인 교사예요. 개인 교사. 그러니까 학생이 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러너라고 해서 이제 학습자라고 할게요. 여기죠. 그 외에 뭐 짝을 이뤄서 그다음 학생은 여기에 수행하지 않는 학생을 그냥 학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거 남아있는 학생들도 있죠. 자, 동료 교수 모형은 자, 교사가 모든 걸 결정한 후에 뭐냐? 그러니까 모듈을 만든 다음에 전달해요. 누구한테? 개인 교사한테. 그럼 개인 교사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자를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예. 그 이후에 평가가 끝났다. 그러면 두 사람이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학습자였던 사람은 개인 교사였다는 사람은 학습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는 상대방이 학습자가 이 사람을 이제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역할을 번갈아서 그러니까 TL 이거는 LT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튜러가 되고 러너가 되고 나중에는 처음엔 러너가 됐다가 나중에 튜러가 되고 이게 뭐냐? 동료 교수 모형. 즉 내 동료가 교수가 된다. 그래서 평가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자연적으로 학생의 인지발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이 학습자의 연습을 관찰하고 개인 교사는 교사가 제공하는 과제 제시 및 과제 구조에 근거해서 말씀드렸죠. 교사가 과제 제시와 과제 구조를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평가하라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관찰한 다음에 학습 단서와 피드백을 제시하죠. 학습자는 개인 교사의 조언과 충고를 수용하며 주어진 과제에 대한 연습을 이제 수행한다. 자, 우선 영역, 우선순위. 학습자일 때는 뭐예요? 심동적이 우선이에요. 반면에 개인 교사일 때는 이제 인지적. 그래서 이런 순서로 넘어간다. 자, 주도성. 자, 이 부분 우리 시험에도 나왔었죠. 네. 보시면 자, 내용 선정, 수업 운영, 과제 제시, 참여 형태 다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했죠. 교사가. 대신 상호작용 언제 일어나냐? 교수적 상호작용 직접 할 때도 있죠. 직접 언제? 바로 이 튜터, 개인 교사인 교사와 실제 교사와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이때는 직접 일어나잖아요. 교사가. 예? 맞죠? 예. 반대로 이제 상호작용. 예? 학습자와 이제 학습자, 개인 교사와 그다음 학습자 할 때 또 상호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직접 상호작용이 할 때 있고 이제 개인 교사가 학습자하고 상호작용할 때가 있고요. 지금 제가 뭐 교사, 개인 교사라고 얘기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의해드리면 실제 선생님, 교사가 있고 그다음 학생이 교사 역할을 하지만 제가 그걸 구분짓기 위해서 개인 교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개인 교사. 임시로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학생이라고. 예, 그럼 쉽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구분을 준 겁니다. 자, 학습 진도 간접적으로 하고 과제 전개는 교사가 직접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개인 교사 아니고 실제 교사입니다. 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 탐구 수업 모형이에요. 자, 문제 해결자로서의 학습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냐? 자, 움직임 중심의 프로그램이 목적이에요. 이게 움직임 중심이라는 건 뭐냐? 자, 기초적 포괄적인 움직임 기능의 발달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자, 움직임 해결력 및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고 마지막은 표현력과 창의력의 움직임 발달이다. 즉,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뭘 사용하냐? 바로 움직임을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차이점 네? 자, 이 탐구 수업 모형은 협동학습 모형과 전술게임 모형과 유사점이 차이점이 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 협동학습 모형은 학습 활동을 위한 팀 구조의 바탕을 줬잖아요. 그렇죠? 앞서 설명할 때 팀으로 움직인다 했죠.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루브릭을 가지고 학생과 의사소통을 하고 하지만 이 전술 게임 모형에서는 상황 중심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두 모형에서 활용된 질문과 움직임 범위는 좁게 나타난다. 예. 하지만 반면에 이 탐구수업 모형은 학생에게 창의적인 대답, 이 인지적과 심동력 차원의 대답을 창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폭넓게 뭔가의 그런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협동학습 모형과 전술게임 모형은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결과물이 대답이 좀 적지만 탐구 수업은 더 포괄적이다. 네, 그 이상의 창조적인 걸 더 끌어낸다. 그래서 이 움직임 지도 중심의 지도 방법은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학생이 스스로 그다음 탐색을 지도하고 학생 중심 교수라고 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발견식 교수, 간접 교수 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의 핵심은 또 교사의 질문이 이 지도 방식의 핵심이에요. 즉 교사가 어떻게 계열적으로 질문을 했냐에 따라서 학생이 그 질문을 바탕으로 더 나은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학생에게 설명을 하고요. 시범을 보이기보다 그러니까 직접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는 게 아니고 학생의 사고를 이끌어내는 질문을 통해서 학생으로 하여금 움직임으로 대답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즉 이 질문이 얼만큼 창의적이고 독특하냐, 학생의 사고를 끌어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죠. 이 탐구 수업 모형은. 네. 그게 핵심입니다. 이 모형은. 그래서 문제 해결자로서의 학습자가 되는 거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 우선순위는 보면 인지적 학습이 우선시 돼야 돼요. 맞죠? 그 심동적, 그다음 정의적 학습 순으로 우선순위는 진행이 되고요. 자, 프로파일 한번 볼게요. 자, 직접 내용 선정은 교사가 직접 하고요. 수업 운영과 과제 제시. 이때 내용 선정은 교사가 각 수업에서 배울 내용은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수업을 예를 들면 축구에 대해서 배울지, 종목별 농구를 할지, 그거는 이제 교사가 결정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이 각 단원에서 수업에서 배울 모든 내용은 이제 또 교사가 결정하고요. 수업 운영도 교사가 관리 계획과 특정 수업 절차를 결정하고요. 과제 제시도 교사가 학생의 사고와 움직임을 자극하면서 의사소통하는 질문 형태로 제시를 해요. 과제 제시를. 이건 뭐냐? 교사는 수업의 내용을 전개하는 동안 학생이 몰입할 수 있도록 과제 또는 질문을 제시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 참여하면 그 다음부터는 교사는 개입하지 않고 학생이 그 다음부터는 간접적으로 학생이 주도하에 그 질문에 대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때 이제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상호작용 때. 그래서 복잡하거나 어려운 단계를 가진 문제라면 더욱더 높은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질문이나 과제가 좀 어렵다. 그러면 더욱더 이 교사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더욱더 높은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그다음 학습진도 A, 학습진도 B로 나눠졌는데 A는 뭐냐? 그 교사는 전체 단원과 각 수업 진도를 결정하는데 언제 새로운 과제를 시작할 것인지, 얼마나 시간을 할당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질문, 이 과제를 언제까지 학생들한테 부여를 할 것인지, 질문을 얼만큼 계속 해야 될 것인지, 그 진도는 교사가 결정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학생은 본인이 얼만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이때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는 학생이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과제 전개는 언제, 어떻게 이제 그 다음 과제 넘어갈지는 이제 직접 교사가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프로파일 모형이 돼 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이 프로파일 모형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다음은 전술 게임 모형이에요. 네. 앞서 우리 탐구 수업 모형도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프로그램을 움직임 중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문제 해결자
학습자로서의 학습자가 된다고 했죠. 전술 게임 모형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게임을 통해서 전술 게임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는 이해 중심 게임 지도입니다. 예. 즉 어떻게 이 게임을 전술 게임을 통해서 이 학생을 이해시킬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경기 위주의 전통적인 체육 수업에 대한 대안적 지도 방법으로 이제 개발이 됐어요. 우리가 체육 수업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정식 게임만 하잖아요, 그렇죠? 뭐 축구해 그럼 정식 축구 게임을 하는데 전통적인 체육 수업에서는 근데 그거의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전술 게임 모형이다. 예,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변형 게임이라고 있어요. 정식 게임이 아닌 변형 게임. 그래서 뭐 축구 정식 게임은 우리가 11대 11로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큰 운동장에서. 그러면 많은 인원도 필요하고 큰 장소도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이 축구의 똑같은 기술과 전술,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변형 게임으로는 뭐가 있어요? 뭐 3대 3 미니 뭐 풋살 아니면 뭐 미니 게임 3대 3, 5대 5. 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뭐 골대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콘 세워가지고 뭐 공을 가지고 콘 맞추기 게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변형 게임으로 학생들을 이해시켜서 이 정식 게임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전술 게임 모형이다. 그래서 이해 중심 게임 지도 모형과 동일한 전술 게임 모형은 기술 위주로 지도해온 전통적인 게임 지도 방식을 탈피해서 전술의 이해를 강조한 게임 지도 방식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게임 수행에 필요한 가장 본질적인 전술을 결정해서 모형을 활용하고 각 전술 영역의 학습 활동을 설계한다. 즉, 이 정식 이 변형 게임 말고도 정식 게임에 사용하는 이 전술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축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코트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이 반 코트에서만 여기서만 이 전략 그 전술을 막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식 게임에서 사용하는 그 전술을 똑같이 여기서 안에서만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학습자들을 이해시키는 거죠. 뭐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도 다 그렇고요. 예. 그렇게 해서 변형을 사용을 해서 학생을 이해시킨다. 뭘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전술 게임 모형은 총 6가지 단계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을 소개하고 게임을 이해시키고 전술을 인지시키고 의사결정하고 기술 연습하고 실제 게임을 수행하는 거. 게임 소개는 뭐예요? 자, 수행될 게임의 분류 및 개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게임을 이해시키는 거. 그다음 뭐 게임의 역사와 전통을 가르쳐 줌으로써 학생의 흥미를 전작시키고 전술 인지는 어떠한 전술을 가르칠 것인지 주요한 전술 문제를 게임 상황에서 제시함으로써 학생의 전술 인지를 이때 발달시킵니다. 자, 의사결정은 바로 이제 전술을 언제 적용할지 그 시기, 그 다음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게임하고 유사한 학습 활동을 이제 활용을 합니다. 앞서에서 말씀드린 이런 거로. 그러면서 이제 기술을 연습하는 거고요. 게임 유사 활동을 통해 전술과 지식, 기능 수행을 결합시켜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은 이제 실제 게임, 전술 및 기능이 능숙하게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실제 게임에서 내가 여기서 반코트식으로 아니면 쇼게임식으로 진행했어. 그럼 이게 나중에 실제 게임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수행한다는 거죠. 이게 전술 게임 모형의 6가지 단계에 대한 내용이다. 자, 학습 영역 우선순위. 자, 인지적 학습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자, 가장 기본적인 과정은 인지 학습이 이루어지면 운동 기능 수행이 보다 능숙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즉 내가 운동 수행 능력을 능숙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돼야 돼? 인지적 학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즉 게임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내가 이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아야 예를 들면 축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먼저 축구의 규칙이 뭐고 이 축구의 전술이 뭐가 있고 그런 기술이 뭐가 있는지 먼저 알아야 그 다음 바로 이 심동적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순위가 인지적 학습이고요. 그 다음 신동적 학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교사학습 수업의 주도성. 자, 내용 선정. 자, 교사가 하겠죠. 각 단원에서 해결해야 할 전술 문제의 계열성에 따라서 내용을 제시하죠. 이 교사가 학생에게. 그래서 수업 운영 교사는 관리 계획, 수업 규칙, 특정 절차를 다 결정하고요. 과제 제시는 뭐예요? 교사가 부여하죠.
네. 자, 참여 형태. 교사는 모두 학습과제 구조를 결정합니다. 언제 학생이 참여하는지. 그래서 모의 상황 또는 연습을 실시하도록 지도합니다. 네. 자, 상호작용 언제 일어나요? 자, 교사는 학생이 게임의 모의 상황을 연습하는 동안 뭐 전략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단서를 주고 안내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네. 자, 그러면서 뭐냐? 바로 이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자, 학습 진도는 뭐냐? 이때는 이제 학생 주도적으로 되는데 이 게임상에 참여하면서 연습 시작과 종료 시간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과제 전개는 바로 다시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프로파일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서 내용도 보시고 프로파일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때 점퍼비에 보면 그리핀, 미셸, 오슬리는 이 이해중심 게임 모형에서 변형 게임 구성 시 반영해야 할 핵심 개념으로 대표성과 과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 자, 대표한다는 의미는 게임의 형식이 나중에 학생이 정식 게임에 참여할 때 접하는 실제 상황을 포함해야 돼. 대표를 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축구에 대한 가르쳐. 축구는 정식 게임은 11대 11 큰 경기장에서 하잖아요. 하지만 이 변형 게임은 예를 들면 뭐 3대 3 혹은 방코트에서 이제 전술 게임 연습하잖아요. 이거는 뭘 대표해야 돼? 이 정식 게임을 대표해야 된다는 거죠. 즉 정식 게임에서 사용하는 전술과 전략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로는 야구의 출루를 가르칠 때 교사는 규정대로 베이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고 모든 선수가 정확한 위치에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정식 게임에 참여할 때는 실제 상황을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해야 된다. 정식 게임을.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과장성은 뭐예요? 학생이 오직 움직임의 전술 문제에만 초점을 두도록 게임 형식이 과장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냐? 야구에서 출루에 대한 공격 및 수비 전술을 가르칠 때 교사는 학습 활동이 실제로 출루할 것처럼 보이도록 진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상황을 반영할 것처럼 과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사이의 거리를 규정대로 똑같이 변형 게임을 한다 해도 이 베이스와 베이스 사이의 거리를 똑같이 규정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내가 축구의 정식 게임의 그런 규칙을 가르친다 할 때 아까 축구 반코트에서 정식 코트지만 이 반코트에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게 과장성이다. 알몬드는 게임의 유형을 이렇게 침범형, 네트형, 벽면, 필드형, 표적형으로 구분을 했어요. 자, 이거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알몬드라는 학자가 이렇게 게임의 유형을 분류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분류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침범은 뭐예요? 영역 침범이잖아요. 자, 농구나 뭐 하키, 축구 등등이 다 상대방의 코트 영역을 침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트형, 벽면형은 뭐냐? 뭐 네트형은 이제 배드민턴, 피클볼, 탁구, 배구 했고 벽에 치는 거는 라켓볼, 스쿼시 등이 이렇게 벽면형으로 분류했다. 자, 필드형, 야구, 크리켓, 킥볼, 소프트볼들이 이제 필드형이고요. 표적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뭐 당구, 볼링, 골프, 또 표적 뭐가 있을까요? 양궁도 있겠죠. 표적형. 이런 식으로 알몬드는 게임의 유형을 분류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요. 자, 마지막은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입니다. 자, 2024년도에 출제됐었고요. 모형의 주제는 자, 통합, 그다음 전의, 권한 위임, 그다음 교사 학생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주제에 대한 내용, 주제 아셔야 되고 모형의 주제와 책임감 수준의 이 5가지 단계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모든 형태의 신체 활동에 성취라는 것은 개인적, 사회적 진취성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TPSR이라고 하는 거고요. 체육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의 대부분이 학생 스스로와 타인에 대한 이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 그 방법을 연습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의 핵심은 이 책임감이라고 하죠. 그다음 이 책임감과 이 신체 활동은 별개의 학습이 아니고 두 개가 동시에
추구를 해야지만 성취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이 책임감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 했는데 그 전에 자, 이 주제가 통합 전이 권한이 교사 학생과 관계잖아요. 자, 통합은 뭘까요? 자, 교사가 신체 활동 내용의 학습과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의 학습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한다는 거예요. 예. 자, 개인적 사회적 이 책임감 내 학습을 이 개인적이고 사회적 책임감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같이 통합한다는 거. 자, 전이는 뭘까요? 자, 통제된 환경에서 다른 환경에서의 긍정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교사가 학생을 인도하는 걸 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이건 이제 책임감 수준에 나옵니다. 일단 권한 위임은 뭘까요? 자, 학생은 자, 삶의 뭐 조난자가 아니고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예. 누가? 교사가. 그다음 교사의 학생과의 관계는 자, 상호 과정을 통해서 서로 교사와 학생은 따로 단절된 관계가 아니고 우린 서로 파트너, 즉 상호 과정을 통해 파트너의 입장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 그럼 책임감 수준을 한번 보면 자, 0단계에서부터 쭉 올라가요. 처음에 책임감 수준은 다 무책임이에요. 전혀 없는 거예요. 책임감이. 뭐 참여 의지도 없고 자기 통제도 능력도 없고 어떤 뭘 하고 싶지 않은 의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1단계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이제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고 어떻게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타인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참여를 하고 그다음 평화로운 갈등을 해결하는 시도도 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책임감이 조금씩 더 생기죠. 참여와 노력을 해요. 자기 동기부여가 이제 슬쩍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발적 참여를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한 노력도 보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방향을 설정해요. 예, 스스로 이제 과제도 완수하고 자기 평가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감이 생긴 거죠, 많이 더. 그러니까 자기 목표 설정도 가능하고 어떠한 외부의 부정적인 거에 이제 대응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 책임감이 더 생겨서 이제 타인을 돌보고 배려를 할 수 있는 책임감까지 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 지금까지 3단계는 자기 스스로의 책임감이었다면 4단계하고 5단계는 이제 나를 넘어서 타인을 이제 관리하는 거죠. 예, 그 타인의 경청하고 대응을 하고요. 그 다음 타인의 요구와 감정을 또 받아들이고. 그 다음 이제 전이는 뭐예요? 이제 더 나아가서 타인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스포츠 코치로도 지원을 하고 학교 밖에서 훌륭한 역할의 본보기도 되기도 하고 예, 이렇게 마지막으로 책임감이 이제 처음에 전혀 없다가 내 스스로 책임감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를 넘어서 타인까지 관리하게 되는 타인에까지 전이가 되는 그런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알고 계시고 문제가 나오기 참 좋죠. 내용 내기가. 자, 학습 영역 우선순위는 없어요. 그 이유가 내가 현재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뭐 심동적이 먼저 될 수 있는 거고 인지적이 먼저 될 수 있고 혹은 정의적이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참여는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을 발달시킬 기회를 갖게 하고 그게 먼저 목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주도성 한번 볼게요. 예. 거의 이거는 직접적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언제 수업 운영과 수업 운영에 있어서 한 부분에 있어서만 이제 학생이 주도적으로 관여를 하게 된다. 그리고 교수 상호작용도 교사가 학생과 상호작용을 하는 시기에만 잠시 이루어지고 그 다음은 다 모든 거는 교사가 중점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스포츠 교육의 지도 방법론 총 8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도 방법론 상당히 교수 모형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가지 교수 모형에 대해서 꼭 숙지하시고 자, 이해가 안 되신다면 다시 한번 더 천천히 이론 부분 읽어가시면서 이해하시고 중요한 부분은 암기하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시고 또 실제 기출문제와 적중 예상 문제 풀어보시면서 하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다음 강의에서 다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